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있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너무 많이 알려진 타이타닉호라는 거 아시죠? 엄청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는데 1912년에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나시는 장면은 아마 아름다운 젊은 남녀 배우가 배 앞에서 팔을 펼치면서 미래를 향해서 응시하는 그 장면, 아름다운 아주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일 텐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은 물론 그 장면입니다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그 아수라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연주하시는 분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거의 기울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승객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 장면을 항상 기억이 납니다.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일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가치 있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때 그것이 정말로 더 큰 우리 사회적 가치로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고요. 며칠 전에 한 신문의 칼럼을 봤더니 타이타닉호의 그 생존자 비중을 소개해 본 글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 타이타닉호에 당시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222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425명, 어린이가 109명, 남성이 169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10명이 생존을 했고 151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사망을 한 엄청나게 큰 대형 재난 사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난 영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 흔히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루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사회적 책무를 더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먼저 전쟁을 나가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를테면 질시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의 사회가 어려울 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비율을 봤더니 1등실 어린이가 83%가 살았고요. 2등실 어린이는 100%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등실의 여성은 97%가 살았고 2등실의 여성은 86%, 3등실의 여성도 절반 가까이 46%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1등실의 남성은 33%, 그러니까 1등실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탔던 곳이겠죠. 숫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마 탈출할 수 있는 장비도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실의 남성이 33%가 생존했는데 3등실의 여성이 46%가 살아남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2등실의 남성은 168명 중에 92%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다 죽은 겁니다. 3등실의 남성도 84%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그야말로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승무원 가운데서도 여성은 87%가 살아남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13%밖에 안 돼요. 근데 남성 승무원은 22%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성과 어린이가 살아남은 비율이 승무원이든 일반 승객이든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남자들이 약자들, 노약자들을 먼저 배에서 탈출시키고 본인들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에서 타이타닉호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배가 침몰할 때 노약자를 먼저 지킨 사회다 이런 거죠. 뭐 서양에 있는 그 재난사고라고 해서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한 60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대서양에서 일어났는데 이때는 힘센 남자들은 대부분 살아남았고 여성과 어린이는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타이타닉호가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사건으로 꼽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대형 재난이었는데도 거기에서 끝까지 본인들의 죽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영화의 아주 구석구석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매우 아름다운 작품성을 가지고 또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 재난 영화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우울하지만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호가 그동안 잘 오다가 침몰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먼저 탈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양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엄청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을 옹이하는 권력 집단이 재판마저도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언론에 있다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자괴감도 생기고 그럼 나는 과연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반성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기본 이하, 너무 상식 이하의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안 되는 법 마음대로 만들고 또 저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사법부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집권하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 가진 사람들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무라든지 도덕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든 아니든 선거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감, 이런 것들이 바닥에 튼튼하게 깔릴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처럼 배가 가라앉을 것인지 대한민국이 계속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여서 주말을 맞아서 오늘 갑자기 타이타닉호의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